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진정 나아가서 매수로 바뀌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 점에서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신고가 가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하는 등 이제 좀 주도주가 등장을 하고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업종 내에서 보면 제약주 강세, 2차 전지 약세 이렇게 좀 희소 관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약주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가 있고, 2차 전지는 트럼프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좀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별로 좀 차이가 심한 것도 장세의 특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의 재료들을 정리해 보면 긍정적으로는 경기 연착륙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국 경제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 전망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수출 많이 하는 나라잖아.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매도세가 진정되게 되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는 미국 대선 앞두고 업종별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예, 이런 점들, 그 다음에 북한 변수 오늘 장중에도 등장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러시아가 흑해 지역에 군사행동하면서 곡물주들이 또 출렁거리고 이런 변수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 중동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재료.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재료는 지수를 플러스 만드는데, 부정적인 재료는 상승 종목수는 또 제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수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은 더 많은 그런 구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를 보면 투자자들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하락 종목이 업종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하고 달라진 게, 상반기에는 보면 그 메가세븐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하락한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도.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상승하는 업종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4분기 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수출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그런 신호가 되는 거고, 특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리 인하 이후에 머니마켓이나 채권에는 자금이 원래 들어와요. 들어오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주식시장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했을 때 경기 침체를 때 인하를 하면 증시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경기 침체가 아닐 때 인하를 하면 증시에 자금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더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지금 투자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 지수를 보면 이거는 오히려 지금은 과매도에 가까워요. 예, 이게 12면 과열이고 20이면 과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아직까지 과열보다는 과매도에 가깝다는 신호가 있고, 반면에 풋콜 레이죠. 이거는 콜 쪽에 몰렸냐, 풋 쪽에 몰렸냐인데,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오히려 과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풋콜상으로는 과열이고, 변동성 지수상으로는 오히려 과매도예요. 그러니까 엇갈리죠. 그러니까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언제 미국이 빠질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을 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 올라갈 때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좀 쟤는 가지만 나는 못 가,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요 뉴스들을 보면 이제 오늘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오전에 갑자기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뚝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갑자기 분차트가 뚝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재료를 찾아보고 싶을 때는 1번으로 봐야 되는 게 빅텍의 주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빅텍의 분차트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이거 북한에서 뭔가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고, 빅텍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대부분은 뭐냐면 미국에서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선물 옵션 일시적인 장난, 파생 쪽 장난, 이렇게 구분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때는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전에 한번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2차 전지가 약한데 이건 트럼프가 부각되는 점,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트럼프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 만만치 않겠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역사적 저점을 찍었다. 이게 삼성그룹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 삼성그룹 펀드는 그 중에 4분의 1이 삼성전자가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어떤 수급을 유발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리즈 기사로 나와갖고 이게 1, 2, 3 이렇게 기사가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 사실상 불발된 것 같다. 근데 이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HBM4로 바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승부를 거는 게 그게 훨씬 더 제품의 어떤 규모라든가 판매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부 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애가 이제 공부 못하면 다른 쪽 잘하는 장기 살려가지고 그쪽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차라리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된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장중에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2차전지,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후반에 조금 달라진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2시 이후에 갑자기 쭉 치고 올라왔어요. 예, 주가는 물론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재료,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무슨 재료가 나온 건지, 아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2차 전지주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일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8월의 상승폭, 9월의 상승폭이 비슷한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거 만약에 121선 넘어가면 최고가 25만원 도전하러 간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3일 동안 내리 121선에서 막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구간에 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SK바이오팜이 5.6% 올라가면서 강세 보이는데, 이거 뭐 제가 잠시 후에 또 차트 다른 자료 보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낙폭주들, 예, 엔터주,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초낙폭주들인데, 카카오가 오늘 올랐는데 역시 이것도 61선 저항대 딱 부딪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느냐. 그러니까 초낙폭 3인방 따져보라고 하면 제 생각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주, 인터넷주, 하나 더 더하면 통신장비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좀 기술적 반등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2,800억 순매수 모처럼,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 특히 그 순매수 규모 자체는 아직은 매도예요, 10월 들어서. 근데 매수 닷새하고 매도는 3일하고 매수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매도가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오늘 매도가 99만 9천 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잖아요. 100만 주 밑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전체 순매수의 3분의 2가 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에 집중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제약바이오, 조선주 이런 것들을 좀 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팔고, 매수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어떤 기업들, 뭐 저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비교적 기존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제약주를 사고, 기관은 제약, 그다음에 반도체, 엔터주를 좀 샀다. 그러니까 엔터는 최근에 조금 오락가락 했었는데, 어쨌든 이 세 업종을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 딱 봐도 제약 쪽의 계열의 종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제약주가 상단에 있는데, 역시 반도체도 꾸준하게 좀 담는, 물론 일부 종목에 매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 아랫단까지 보면 반도체 종목 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기존의 사던 종목을 계속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제약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가총액 가중평균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중을 적용해서 평균을 내서 봤더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가 전 세계 1위예요. 예, 제가 이 차트, 원 차트를, 다른 분 SNS에서 봤거든요. 상승미소님이라는 분 SNS에서 원 차트를 봤는데, 그 모건스탠리에서 낸 차트인데, 제가 그게 원래를 찾아가지고 그걸 올리려고 했는데, 그 원 차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수치 보고서 다시 제가 엑셀러 그래프로 그렸는데, 어쨌든 제약주가 상승률 1위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좋게 가려면 우리나라 경기, 대기업들의 수출 성적표, 이게 좋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단에 성적표,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 종목을 매수할 자신이 없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일종의 제가 인버스적인 측면도 있다. 재료 플러스, 재료도 좋은 재료가 있고,
여기에 인버스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시소 쪽이 이쪽이 넘어가게 되면 또 반대쪽 시소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이 될 필요는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미국에서 좀 엇갈리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종목별 차이가 많이 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도하는 종목이 뭐가 됐느냐. 특히 이제 신고가 경신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이 구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반기에 실적을 끌어올렸던 게 AI였잖아요. 근데 AI에 대한 실적 의심이 제기가 되면서 증시가 흔들렸죠. 근데 지금 AI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경기 침체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러셀 2000까지 올라가는 이런 구도가 되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본은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좀 살아나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 모처럼 붙여줬죠. 근데 주도 업종은 아직은 제약주라고 하기에는 제약주가 지수 끌어올릴 정도의 종목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끌어올리는 종목군들, 뭐 반도체가 돼도 되고 2차 전지도 괜찮고 자동차나 뭐 이런 종목군들 등등해서 좀 외국인들 일관성 있게 대규모로 사면서 시장을 끌어주는 단계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요 흐름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구도가 제약, 반도체, 엔터, 2차 전지 이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어제까지는 반도체하고 제약하고 비슷하거나 반도체가 조금 앞섰는데 근데 요 순서가 고정이 되면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역으로 바뀔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도주와 주포가 있는 장이 가장 좋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제약 반도체 2차 전지가 뭐 순환하면서 계속 끌어가주고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뭐 한두 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코스닥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코스닥이 9월까지 6개월 이상 하락, 그러니까 3분의 2가 하락한 거예요. 예, 3달 중에 2달 하락한 비율로 약세를 보일 때 4분기에 전통적으로 강했다. IT 버블 터지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4분기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뭐 2006년이야 뭐 1%밖에 안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4분기에 좀 강한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제가 자꾸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특히 기관들 이런 기관 투자들이 10월 들어서 매수를 꾸준히 누적해 가거나 또는 이번 주 들어서 매수가 시작됐거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깊이 있게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